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김민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기막힌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온갖 증거가 김학의 씨를 지목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최소 7차례 이상의 성접대가 있었습니다. 3억 원대 뇌물 수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죄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판결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뒷북 수사에 이어서 뒷북 기소, 늑장 기소로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는 그런 평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검사가 수사하면 죄가 되고 검사가 봐주면 죄를 물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도 하고요. 네, 이 문제 오늘 첫 번째 이슈와도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용주 기자 취재하셨죠? 네, 검찰 개혁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네 글자, 네. 전관예우. 이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판검사들이 옷을 벗으면 약간의 예우를 해준다, 대접해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맡을 테니까 이거 좀 빼줘라 이렇게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의 집행이 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명시돼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지는데 돈에 따라서 이 형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 합니다. 법이 춤을 추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관예우 대신에 전관 변호사들의 특혜, 전관특혜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것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일단은 전관특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전관특혜 논란을 빚었던 인물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사건 의뢰인의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 자수성가한 여성 의료인으로 유명한 이길려 가천 길재단 회장이 세운 인천 지역 최대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길병원 관계자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인천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뇌물에다 부풀린 공사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 횡령한 돈의 일부가 재단 회장 비서실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검찰은 길병원 임직원 3명을 구속시킨 데 이어 길병원 설립자인 이기려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 길병원의 변호를 맡은 곳은 김앤장이었습니다. 국내 최대로 펌의 사건을 맡겼지만 길병원 측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 조선일보 법조 담당 기자가 추천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법한 김앤장 측도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라며 반겼다는 전관 변호사는 바로 우병우 씨였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을 거쳤으며 훗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2014년 1월 6일 이길려 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재단 인사가 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3개월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검사복을 벗은 지 채 1년이 안 돼 전관의 끝발이 더 위력적이었을 시기. 우 변호사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시 길병원 수사를 이끌었던 인천지검장은 최재경 검사장. 우 변호사가 최재경 검사장의 사법시험 2기수 후배이자 두 사람 모두 특수통검사로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길병원 측은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최재경 인천지검장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잘 아는 사이가 맞으신지요? 안다면 아는 사이고 모른다면 모르는 사이입니다. 수임 계약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우병우 변호사가 요구한 수임료는 착수금 1억 원에 성공보수 2억 원. 성공보수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길려 회장에게 미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지 석 달여 뒤 인천지검은 길병원의 전현직 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비자금의 사용처와 윗선 개입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이길려 회장에 대해선 소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래전부터 또 비서실에 개인 재산 관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돈을 빌림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긍할 바가 있다고 본 겁니다. 개인 돈과 공금이 뒤섞여 집행됐을 가능성, 사실상 차명거래 범죄를 실토한 수준의 해명을 듣고도 덮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길려 회장은 면죄부를 받았고 우 변호사는 성공보수 2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 변호사의 성공적인 변론 활동. 하지만 스트레이트의 취재 결과 놀랍게도 그는 변호인단의 회의에 한 번 참석한 일이 없고 사건 자료도 전혀 받아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병우 변호사가 그 변론을 맡게 된 그 뭐 좀 경위가 좀 궁금해서 좀 그 경위는 특별하게 없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있는데 수석위원회 좀 물어달라. 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식 계약이 된 거는 맞습니까? 좀 전화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렇다면 길병원 변호인으로서 우 변호사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 확인된 유일한 행보는 수사 결과 발표 일주일 전인 2014년 4월 7일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가 최재경 지검장을 만난 일입니다. 결국 관할 검찰청의 수장을 한 번 면담하고 간단히 3억 원을 벌었다는 걸까?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에게 우 변호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개업한 최 전 지검장은 취재진에게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시 우 변호사가 요청해 만났고 사건 설명을 들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면이 있는 검찰 전관 변호사들이 지검장실까지 찾아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변론을 들은 뒤 실무자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며 차장이나 부장검사에게 내려보내곤 했습니다. 전관 변호사와 수사 지휘 책임자의 만남. 전관 비리가 싹트는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돼 왔지만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한 차장검사는 우병우 변호사와 만났는지 기억이 없다면서 역시 변호사가 찾아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차장검사님한테도 좀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차장검사한테 저 사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왔을 거겠죠. 우병우 변호사의 실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대강 공사 입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던 2013년 8월 수사선상에 오른 한 설계업체의 임원은 우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착수 보수로 5천만 원, 성과 보수로 검찰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내사 종결되면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석 달 뒤 이 업체에 대한 수사는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고 우 변호사에게는 성과 보수까지 합쳐 수임료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현대그룹한 비선실세 사건에서도 우병우 변호사가 다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당시 현대는 대형 로펌 광장과 계약해 검사장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광장 측이 먼저 우병우 변호사의 합류를 제안했고 그가 등장한 지 한 달여 만에 현대그룹 관계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 변호사는 6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길병원과 현대그룹, 4대강 업체까지 스트레이트는 우 변호사의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저 우병우 변호사님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스트레이트의 이용주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분은 전화 안 받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은 우병우 변호사가 검찰 지휘부를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우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었다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사건 관련자 소환의 범위와 일정 등 내밀한 수사 정보까지 파악해 의뢰인 측에 제공한 건 변호인의 상식적인 변론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의 사실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같은 통상의 변론 활동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뢰 내역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경찰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4차례나 기각한 데다 우 변호사의 검찰청사 출입 기록조차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 우 변호사의 부정청탁 의혹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참고인들은 계속 소환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사 상황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어떻게 소환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된 건가요? 마찬가지로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아니 우병우 씨는 그런데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나와서 지금 잘 계십니다. 우병우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이 늘어지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됐습니다. 아무튼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세 건으로 10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요? 장부에 적힌 액수가 저거고요. 아니 이 우병우 씨가 얼마나 변호를 잘했길래 그런 거액을 쓴 겁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검사들의 권한이 워낙 크니까 전관 변호사들이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싶은 거죠. 우병우 씨를 잘 이용한 거죠. 결국 이 우병우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는 했는데요. 이거 뭐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번번이 반려하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 영장 신청 거부했던 거죠? 네, 뭐 우병우 변호사의 계좌와 개인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에 대한 영장 신청이 기각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서울중앙지검에 우병우 변호사가 갔다면 누굴 만났는지 보기 위해 특정 기관의 출입 기록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묵살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하자 그것마저 또 묵살됐습니다. 계좌를 추적하지 말라니 이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죠. 계좌 추적이 출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에서 100억을 번다고요? 정관에서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야. 말씀하신 그 언급이 단순 허세나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병우 씨를 비롯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대체 일을 어떻게 했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취재했습니다.